여러분과 함께하는 경매 가이드 경매가 인사드립니다. 자, 아직도 날씨가 많이 덥죠, 여러분. 제로스님 안녕하세요. 유미님 안녕하세요. 네, 김상희 씨 안녕하세요. 행운 요정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, 아직도 날씨가 많이 덥죠. 다들 어떻게 지내시는지요? 그래도 최근에 그 태풍이 지나가고 처서가 지나서 그런지 밤에는 그래도 약간 그 선선해졌다고 할까요? 그래도 자는데 그나마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자, 오늘은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할까, 어떤 물건을 가져올까, 소개드릴까 해서 제가 예전에 경매를 하면서 낙찰 받았던 그 토지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자, 이 개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라 땅, 그것도 군대에서 나온 땅을 낙찰받은 그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어떻게 개인이 군대 나라 땅을 받을 수 있을까? 자, 우리 그 공매를 그 하시면은 공매에는 수많은 물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국유지도 나오고 일반 뭐 이런 그 세금 문제로 해서 체납된 것도 나오고 또 신탁에 대해서 신탁에서 나온 물건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. 그 중에서 국유지 중에서 군대에서 땅을 매각하길래 저희가 한번 미찰을 해봤습니다. 자, 한번 보실까요? 음, 자, 보이시나요? 이 위치는 경기도 파주 강탄면 쪽이고 그 감정가가 2억 4,700에 나왔던 물건입니다. 연도는 2020년 7월 달 해서 7월 20일까지 입찰했던 기간입니다. 자, 그때 딱 벌써 한 3년 정도 되는 물건이네요. 자, 그러면 당시에 제가 이 땅을 왜 받았을지 한번 현장을 한번 가볼까요? 그리고 저희가 사실 그 공매 물건을 사람들이 자주 안 하는 이유는 못 한다고 해야 되나? 그 일반 그 사설 사이트에 비해 그 자료가 너무 좀 별로 없습니다. 뭐 등기부 등본도 없을 뿐더러 지도를 보기도 까다롭고 뭐 권리관계도 까다롭고 이런저런 까다로운 이유 때문에 다들 잘 안 보시고 특히 초보분들도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블루 오션이라고 할까요? 뭐 나름 뭐 지금도 사실 보시는 분보다 안 보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공매에는 좀 더 기회가 많은 것 같고 경쟁률도 적다. 자, 이 땅도 제가 또 이따 소개해 드리겠지만 경쟁률 상당히 적게 낙찰을 받았습니다. 자, 우선 소개해 드리려고 여기서는 좀 뭐 보여드리기 못하지만은 그 제가 미리 찾아놓은 게 있는데 자, 이걸로 보시면 요 위치입니다. 자, 요 위치를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자, 요 땅입니다. 요 땅 요렇게 요렇게 땅. 그래가지고 도로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도로가 이렇게 있고 어허. 자, 이렇게 멀리 이렇게 그 IC라 그러죠. 수원 문산 고속도로의 월릉 IC, 금촌 IC가 있습니다. 이 IC에서 약 한 그 직선 거리로 한 6km 정도? 그렇죠? 차로는 한 10분에서 15분 사이면 오는 것 같습니다. 여기 빠져서 오니까. 그래서 차후에도 괜찮은 땅이라고 생각을 해서 입찰을 하게 됐습니다. 자, 자, 근데 그 공매는 아까도 자료가 적다 그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여기서 나오는 자료를 꼼꼼히 보시는 습관을 가져야 하세요. 왜냐면 워낙 자료가 없다 보니까는 그나마 여기서라도 준 자료를 꼼꼼히 보고 모자란 그 자료들은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적을 뿐이지 좀 공부하신 분들은 찾는 위치를 다 알고 계시는 거죠. 그 때문에 그것만 좀 수고만 하시면은 좀 더 많은 물건과 좀 더 많은 수익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자, 보시면은 이렇게 사진도
딸랑 요 두 장입니다. 딸랑 두 장. 요거하고 요거 두 개. 별로 없죠. 그리고 지도도 사실 제공을 하는데 이렇게 조그맣게밖에 지도를 제공 안 합니다. 그죠? 아까 그 나온 땅이 여기인데, 그죠? 그리고 또 이제는 감정 평가서라는 게 있는데 감정 평가서를 제가 미리 다운을 받아놨어요. 자, 그나마 감정 평가서가 그나마 좀 그 자료가 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감정 평가서도 꼼꼼히 읽어보는 습관을 길러셔야 하겠죠. 자, 감정 평가서를 한번 보면은 그 사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140억 정도 해가지고 저희 물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그 땅들이 그 당시에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. 이렇게 기호가 1번부터 10번, 18번까지 그 중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제가 낙찰 받은 땅은 요 12번 493-1번지 땅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많은 땅이 이렇게 자주는 아닌데 가끔 이렇게 공매로 그 물건을 이렇게 팔고 있다라는 거. 그래서 이런 땅도 우리가 군대 땅이지만 살 수 있다라는 거죠. 자, 그 나머지 상당히 무수히 자료가 많이 있는데 이거 다 꼼꼼히 보셔야 돼요. 제가 여기서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한 번씩 쭉 훑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그러면 자, 제가 얼추 소개를 해 드릴게요. 지금 보면은 2억 4,800인데 지금 893제곱은 평으로 환산하면 270평입니다. 270평. 자, 그러면은 270평으로 전체 금액을 나누면은 현재 평 단가가 92만 원입니다. 92만 원. 제가 이 당시 시세를 조사했을 때는 약 한 100만 원 정도 시세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. 자, 그런데 왜 입찰을 했을까요, 제가? 아까처럼 거리도 좋고 도로도 바로 붙어 있어서 입찰을 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얼마를 제가 써서 입찰을 했을까요? 혹시 오늘 그 라방 보시는 분, 평당 얼마 정도 썼겠다. 한번 4명이 입찰했어요. 총 4명. 얼마 정도 썼을까요? 여러분이라면 얼마 써서 낙찰이 됐을까? 한번 낙찰가를 한번 맞춰보시죠. 자, 시간을 드릴게요. 자, 얼마를 썼을까요? 참고로 4명 들어왔어요. 4명. 그리고 감정가는 평당 92만 원이고 시세는 평당 100만 원이고 그랬을 때 저는 얼마를 썼을까요? 한번 맞춰보시죠. 아는 분 없을까요? 자, 금액은 제가 말씀드릴게요. 평당 107만 원을 썼습니다. 평당 107만 원. 그래서 2억 8,890만 원에 낙찰이 된 사건이죠. 자,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? 저희가 낙찰을 확인하는 데는 이렇게 상세 페이지로 가면은 여기 보시면 그 당시 4명이 입찰을 했고 감정가 2억 4,800인데 우리는 2억 8,890만 원에 낙찰이 됐다. 그렇죠? 그래서 감정가 대비 116%입니다. 116%. 아니 뭐 감정가보다 이렇게 많이 써도 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땅이라는 건 또 토지라는 거는 향후 그 위치에만 좋다면은 지가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당시 우리 땅 바로 앞에 공장을 짓고 있었습니다. 사진상에는 안 나옵니다. 보실까요? 자, 사진상에는 저희 땅이 이게 나오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돼 있어서 모르는데 한번 로드뷰를 보시면 자, 그때 당시에는 감나무인데 지금은 감나무가 바뀌었네요. 요 땅이 그때 나왔다. 요 땅이. 요 땅. 사진이 왜 이래? 요 땅이 나왔던 땅이고 요 맞은편이 현재 다 공장으로 돼 있었습니다. 그때 당시에도. 그래서 옆에는 물론 이게 창고로 돼 있었고 그래서 차후에 지가 상승이 충분히 있겠다라는 거를 생각을 저는 한 거죠. 그래서 좀 더 남보다 더 많이 썼고 자, 이때 당시 제가 사진을 좀 찍은 게 몇 장 있는데 참 보여드릴게요.
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이게 지금 가을 7월 달 그때는 이게 지금 전 사진일 수 있겠구나. 제가 그 겨울에 가서 찍었던 사진일 수 있습니다. 이 그때 이 도로가 아까 그 도로고 이 도로에서 찍은 사진이죠. 찍은 사진. 자, 그리고 건너편에도 이렇게 창고가 그때 그 창고면 공장이 지금 있었고 여기는 지금 지어지고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현 부지 매각합니다 해가지고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해가지고 여기 써 있어 팻말이 붙어 있었던 걸 제가 낙찰을 받고 이 팻말은 제가 직접 뗐습니다. 자,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지금 그 개발이 덜 됐고 될 예정이었던 땅이었던 거죠. 그래서 지가상승 있을 거를 보고 저는 그 좀 더 금액을 높이 썼습니다. 자, 어쨌든 저희가 그 토지를 낙찰을 받고 다들 아시겠지만은 대출을 하죠, 대출. 자,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. 우리가 그 토지 같은 경우는 대출 받을 때 어느 은행에서 가장 대출을 잘해주는지 아시는 분? 한번 댓글로 한번 남겨보세요. 토지는 어느 은행이 가장 잘해준다. 자, 일반적으로 1금융은 아파트 대출은 잘해주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아파트 상품은 뭐 안전성이 있다고 봐야 되나? 그래서 1금융에는 많이 잘 해주고, 그리고 2, 3용 금융은 이런 오피스텔이라든가 상가 이런 거 대출 잘 해주는 것 같아요. 물론 뭐 시중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, 제로스니 농협, 맞습니다. 이 농협이 그 전국 그 어디를 가든 토지는 농협 쪽에서 대출을 잘 해주는 것 같아요, 진짜. 물론 다른 것도 대출을 잘 해주는데 토지는 유닥 농협 쪽에서 대출을 잘 해주더라고요. 어디 가든. 그래서 토지를 만약에 물론 더 좋은 뭐 대출 더 좋은 곳이 있으면 거기 가는 게 맞는데 그 농협 쪽에서 아마 토지를 대출 잘 해주는 거니까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대출을 저희가 했죠. 자, 대출을 해서 저희가 이제는 이제는 뭐 계속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는 했는데 그 토지를 투자할 때 약간 좀 이렇게 뭐 안 좋은 점이라 할까? 토지를 사놓고 아무 행위를 하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없더라고요. 이 당시는 여기 뭐 사진도 있는데 이 당시 보시면은 이렇게 그 밤나무로 소재해서 가지고 제가 뭐 밤나무를 뭐 재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상태 그대로인데 매월 이자가 발생하는 거예요. 이자가 매달 50만 원씩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. 처음에는 뭐 감당을 하면 되겠다 했는데 이게 1년 지나니까 스트레스가 발생되더라고요. 그래서 사람들이 토지를 투자할 때는 여유 있게 하거나 아니면은 토지 위에 무슨 공장이라든가 근린 생활 시설 이런 있는 거 있죠. 그런 걸 낙찰 받아서 거기에서 월세를 받고 토지를 산 개념으로 간다. 그런 투자가 맞는 것 같아요. 저도 그때 당시에는 그 첫 초짜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서 잘 그 경험이 덜 하다 보니까 땅 사면 돈 오른다는 걸 알고 있어서 샀는데 막상 사다 보니 그 땅을 샀지만은 매달 이자가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 매각을 결정합니다. 어떻게? 빨리 매각을 해서 돈을 회수하고 그리고 이자를 안 내려고 그러죠. 그래서 그때부터 부동산에다가 그 낙찰받은 1년이 좀 지나서 매매로 내놓게 됩니다. 제가 아까 100평당 107만 원으로 받았는데 제가 욕심상 130만 원은 받아야 되겠다. 많이 올랐겠지? 해서 130만 원 내놨습니다. 그래서 시간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연락이 안 와. 그래가지고 너무 비싼가? 또 그래가지고 사장님하고 그 부동산 사장님 협의하에 좀 더 내리자. 그래서 120만 원으로 내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? 연락이 왔습니다. 사겠다는 사람이. 그래가지고 어떻게 당연히 저는 갔죠. 뭐 좋다. 계약하겠다. 근데 약간 좀 찜찜한 게 이게 좀 생각보다 원래는 더 받았으면 했는데 못 받았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또 막상 계약이 되니까 마음이 바뀌더라고요. 어떻게 바뀌냐? 좀 더 받았어야 했는데 10만 괜히 팔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. 근데 어차피 뭐
산다는 사람이 있을 때 계약을 하는 게 맞다 싶어서 일단은 갔습니다. 근데 그날따라 그분이 그 아드님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오셨는데 그 어머니 이름으로 계약을 한다고 했고 또 아드님은 직장을 다니신다 그래가지고 평일은 안 된대요, 계약이. 그래서 토요일 날 계약을 하자. 그래서 토요일 날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짜가 됐습니다.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갔죠. 그 계약서 열심히 쓰고 뭐 사인하고 뭐하고 다 했는데 갑자기 막 계약금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. 아니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안 주면 어떡하냐. 그 사람 말 그날 전산이 안 돼가지고 그 당일 등기부 등본이 출력을 뭐 할 수가 없대요. 그래가지고 등기부 등본에 또 뭐 다른 뭐 근저당이나 뭐 다른 뭐 가압류 걸리지 않겠냐라는 의심 때문에 월요일 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그때 통장 입금해 주겠다라고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안 준 거예요. 아, 그래서 좀 찜찜했는데 또 거기서 아까 그 사진에 보셔서 알겠지만 거기에 농기구가 있어요, 농기구가. 자, 다시 보여드릴게요. 그래가지고 그 농기구를 저보고 여기 있죠, 보이죠, 여기. 농기구를 치워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. 어차피. 그래서 농기구도 치워야 될 겸 거기 토지를 가봐야 되겠다. 근데 계약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좀 찜찜하게 했는데 그래도 어차피 월요일이면 계약되니까 그 생각에 농기구를 치우러 갔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치울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가기 전에 요 근처에 있는 그 고물상 사장님하고 같이 갔어요. 그래서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?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는 농장으로 돼 있고 여기는 농장을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. 근데 도로가 상당히 한 3m, 4m는 안 되고 좁아 보여요. 그래서 그날따라 거기 농장에 그 계신 분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. 그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. 자, 그래서 그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을 만나고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이거 농기구 좀 그 치려고 그러는데 혹시 아시냐? 그랬더니 자기네 거라고 그러더라고요. 잘 됐네. 그러면 사장님 좀 치워주세요. 근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이 땅 주인인데 계약이 됐다. 그래서 이걸 치워달라고 해가지고 좀 치우러 왔다. 사장님 거면은 뭐 빠른 시일 내에 치워주시면 좋겠다. 그 말씀을 했는데 갑자기 그 농장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, 혹시 내가 이 땅, 뒷땅을 갖고 있는데 나한테 팔면 안 되겠냐?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요 건물 뒤에 여기가 농장이었습니다. 여기 농장. 그러더니 근데 계약이 됐는데 근데 계약금을 받지는 않았다.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위약금을 물고 그 다시 계약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? 라고 말씀드렸더니 좋다. 내가 위약금을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. 자,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계약을 했다고 해서 다 계약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. 자, 보십시오. 내가 계약을 했지 계약금이 가지 않으면은 법적으로 계약이 완벽히 형사가 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. 계약을 하고 그 상대방 통장에 계약금이 들어가야지만 계약이 성사된 걸로 보여지는 거죠. 그렇게 계약이 성사되면 계약 당사자, 땅을 판 사람은 그 사람을 계약을 해지할 때는 두 배, 그러니까 계약금 주고 거기에 또 그 계약금만큼 주는 거니까 두 배를 주는 게 맞고 반대로 살 사람이 계약을 했는데 그 땅이 싫어졌다, 마음에 안 들었다. 근데 계약금을 줬다. 그러면 그 계약금을 포기하는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. 근데 이분은 계약금을 안 줬고 저는 계약금을 안 받았습니다. 계약이 온전하게 실행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. 그래서 그 농장 사장님하고 저하고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. 어떻게? 위약금 받기로? 아니죠. 위약금은 당연히 주는 거고 어차피 저는 위약금을 받고 계약을 하나 그냥 계약을 한 금액은 똑같다. 대신에 더 주면은 내가 이 계약을 파기하고 이적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좋다. 그러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계약을 합니다. 자, 그러면 얼마에 계약을 했을까? 자, 좀 전만 해도 평당 12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이분하고 바로 농기구 치우러 왔는 그 사이에 평당
144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분에 팔기로 하고. 그분은 그러면 그 전분은 어떻게 했을까요? 그 전분은 어차피 계약금이 들어온 게 없으니까 계약을 안 한 걸로 하고 월요일 날 통장에 돈을 넣어준다고 했는데 제가 월요일 날 잽싸게 가서 이러면 안 되지만 그래서 그 계약은 무산이 됐고 이 계약이 실행이 된 겁니다. 물론 뭐 중간에 이러저런 사정이 있겠지만 어쨌든 계약이라는 건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내야 되는 거죠.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짧은 순간에 120만 원에 평당 계약했던 금액이 144만 원으로 계약이 된 거죠. 짧은 시간에 5천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, 아마. 결국 그래서 제가 2억 8,890만 원에 처음에 그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고 이 그 농장 그 하시는 사장님하고 계약을 해서 144만 원 그래서 3억 9천에 계약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계약서까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있다라는 걸 저는 보여드리고 싶어서. 자, 계약서를 하나씩 차근차근 볼게요. 이거 먼저 보면 안 되고. 이렇게 저희가 그 국가하고 이렇게 계약을 작성합니다. 이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지도하고 얼마에 네가 낙찰해서 낙찰되면 얼마고를 계약하겠다. 그 다음 장 보시면 이렇게 해서 좀 더 키워드릴까요? 자 보시면은 매도자 국방부 매수자 이 땡땡의 제 전화번호 주소가 이렇게 찍혀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. 그래서 제 땅이 됐고 자 아시죠? 이거는 지금 저 전으로 되기 때문에 농지증을 발급 받으셔야 돼요. 그 제가 할 때만 해도 20년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농지증 발급하는 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. 그냥 저희가 쉽게 낙찰 받고 바로 동사무소 가서 쓰면은 한 3, 4일 만에 당연히 나왔어요. 그래서 이렇게 농지증도 나왔다는 거. 그때 당시 농지증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전화번호 있고 거기 그 주소가 주소 493-1번지 집원이 있고 893 면적이 있고 농업 경영이라고 써긴 했는데 왜냐면 이게 270평이다 보니까 농업 경영을 한다 썼어요. 그래가지고 9월달 잔금을 치셨으니까는 9월 17일 날 파주 광탄면에서 이렇게 농지증을 받았습니다. 지금은 어려졌는데 그때 당시 쉬웠어요 받기가. 자, 강탕면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발급했다라는 증명서까지 이렇게 받았죠. 자, 이렇게 농지증도 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립니다. 자, 이거 전에 이거 먼저 보여드렸는데 기존에 이렇게 국가 소유의 주소 보시면은 893-1번지에 893이죠. 이건 493-1번지에 893 국가 소유의 이렇게 땅이 있다가 그죠? 이렇게 보시면은 2020년 7월 24일 해가지고 매매 이땡땡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 주소 써 있고 2억 8,890만에 받았다라는 거죠. 그죠? 그리고 저희가 아까 계약서가 있는데 제가 그 처음에 한 계약서는 못 찾았고 나중에 계약서만 찾아가지고 올려드리면은 자, 자, 그 이분하고 21년 4월 24일 날 계약을 했는데 이 날짜 한번 찾아보세요. 토요일이었어요. 토요일. 토요일 날. 토요일 날 그래서 계약서를 두 번 씁니다. 계약금 안 받은 계약서와 계약금 받은 계약서. 그래서 이분하고 계약금 받고 이렇게 매도인 또 매수인 해가지고 제 이땡땡 들어가고 제 주민등록 들어가고 이렇게 썼죠. 얼마에 썼느냐? 3억 9천에 매도를 했습니다. 이렇게. 자, 요거를 또 저희 요즘에는 그 땅이라는 사이트 가보니까는 아주 잘 나와 있더라고요. 제가 땅이라 사이트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요게 지금 보시면은 그 제가 그 받은 땅이죠. 보시죠. 여기 클릭하면은 상세 정보 이렇게 뜨더라고요. 위치에 땅이 나왔다. 그래가지고 그 전이고 여기 계획관리 지역이고 개인이고 270평이라고 나오고 그죠? 공시가 나오고 그리고 봤더니 전에 제가 팔았던 그게 나오더라고요. 보시면 자
보세요. 2020년 7월 24일 270명을 270평을 2억 9천에서 107만 원에 샀고 21년 4월 24일 270평을 144만 원에 3억 9천에 팔았다. 나오죠. 여기 보시면은 7월 24일 날 저희가 낙찰 받은 게 270평을 107만 원에 받았고 그리고 21년 4월 달에 270평을 144만 원에 3억 9천에 팔았고 저도 확인해 봤더니 최근 그러니까 올 3월 달에 이분이 또 이렇게 조금 남기고 팔았습니다. 152만 원에. 그죠? 보이죠? 이렇게 해서 팔았어.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서 짧은 그 2년 만에 한 1억 정도 벌지 않았을까? 물론 세금을 제외하고 하면은 약 한 7천 얼마 8천 좀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토지라는 거는 이렇게 항상 얼마가 될지 모르고 그게 또 위치하고 어디 그 개발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훅 오른다는 거 이렇게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첫 번째로는 그 공매를 많이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계약하실 때 이렇게 계약만 하고 잔금을 안 준다. 또 만약에 내가 잔금을 안 줬다 그러면 계약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계약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끝까지 계약하고 잔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뭐 제가 뭐 전에 받았던 낙찰 사례를 이렇게 한번 소개해 드려봤습니다. 그래서 혹시 여기서 뭐 또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 드렸고, 자, 어떨까요? 한번 그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제가 뭐 2년 됐긴 했지만은 기억나는 대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. 한번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한번 댓글 한번 달아봐 주시겠어요? 아, 행운 요정님 대박, 김상희님 우와 드라마틱하네요. 저도 그때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머리가 엄청 복잡하고 주변에 뭐 아는 부동산 사장이 여러 군데 전화해서 이렇게 해도 되냐 안 되냐 막 근데 그 짧은 시간에 몇 천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 순간의 선택이 몇 천을 좌우하더라. 자, 혹시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그 댓글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또 답변을 달아드리고 혹 이 영상이 아마 다시 영상이 새로 올라갈 거예요. 편집을 좀 하겠지만 그때 다시 한번 그 영상에다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한번 또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자, 공매로 찾는 노하우가 따로 있을까요? 음, 일단은 뭐 많이 보셔야죠. 뭐 많이 보셔야죠. 그 많이 보시고 저희가 또 뭐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또 경매 공매 이렇게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. 8월 24일부터 이렇게 저희가 경매를 교육하니까는 그때 오시면은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럼 쉽지 않을까요? 티엔서님 반갑습니다. 예, 오랜만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노하우는 저희가 지금 8월 24일 날 이렇게 학원 그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오시면은 이거 말고도 더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더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은 오늘도 뭐 한 얼추 시간이 됐습니다. 뭐 제가 더 길게 오늘 준비한 게 여기까지고 또 질문은 또 궁금하신 거는 나중에 영상 올라가시면은 그 댓글에 남겨두시면은 제가 또 최대한 답변해 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는 걸로 하십시오. 자,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자, 지금 이 영상을 보더라도 그냥 보고 넘기시는 분도 계실 거고, 저거 가능할까? 한번 해볼까? 하신 분도 있을 거고, 야, 한번 해보자! 행동을 하신 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. 그러면 결국 행동하시는 분들이 뭔가를 이루면 이루지, 그렇지 않고 생각만 하거나 그냥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상상만 하시는 분은 일어나지 않는다. 자, 오늘도 행동하시고 또 실천하시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